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강에는 과연 어떤 전문가님들이 참여를 하시느냐.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기록하신 전문가님 한번 만나봐야겠죠?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산군 전문가님이십니다. 산군 전문가님은 주간 누적 수익률 15.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로 인디에프로 9.9%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네요. 자,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여러분들에게 빅스처럼 이렇게 빅샷 한 방을 쏴주시는 전문가님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16.3%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프롬바이오로 11.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조이시티가 있네요.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입니다. 우리에게 기계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쏙쏙 뽑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22.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경남제약이라는 바이오, 제약 관련주로 11.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한국유니온 제약이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2위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2위 기록하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네, 급등주 선취매를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 최병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 누적 수익률 31.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카카오페이로 16.9%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과연 어떠한 전문가님이실까요? 1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365 플러스 팀이네요. 365 플러스 팀 참여한 지 한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이 주간 누적 수익률에 딱 1위를 하시면서 오늘 등장하셨습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35.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주로 19.0%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코세스가 있네요. 자, 오늘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365 플러스 팀입니다. 우리 365 플러스 팀과 함께라면 해외 선물부터 시작해서 단기 급등주 그리고 단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365 플러스 팀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률 맛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슈가 받았었죠. 19.0%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관련주인데요. 10.9% 기록하셨습니다. 코세스는 CES 관련해서 OLED 기판 관련주인데 5.3% 기록하셨고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딱딱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률 받고 싶다. 나도 이슈가 있는 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50분 동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이렇게 하나 뜨는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톡톡한 주선생 월요일 방송 365 플러스 팀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전철 본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톡톡한 주 선생 시즌 스타킹 시즌 2죠. 시즌 2를 맡고 있는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말이 헛나오는데 오랜만에 제가 3주 만에 복귀했죠.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 연초에 꼭 지금 새해 전 처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 한번 드리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제가 딱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장이 올랐다. 오른다 이제 앞으로. 네. 저기 제가 나타나면 보통 장이 올라요. 제가 네. 원래 희망의 메신저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올 때쯤 보면 장이 보통 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올랐죠. 자, 장이 그럼 얼마나 올랐느냐? 여러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8주 만에 플러스예요. 코스피가 무려 8주 만에 7주 동안 마이너스였다가 8주 만에 드디어 이번 주에 플러스로 돌렸는데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플러스로 또 추가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눌려있는 좀 오늘 안 간 종목 들고 계신 많아요. 오늘 나는 지수가 상승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 내 종목 안 가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다? 새롭게 종목을 구성하고 포트를 짜서 반등 시 1등으로 치고 나갈 종목이 바로 뭐냐가 중요한데 오늘 그 뭐냐를 갖춰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현민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65 플러스의 이현민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줄일 생각이 없나요? 줄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네. 주포 이현민입니다. 네, 주포 이현민 이현민. 호가 전문가님. 주포시군요. 네, 주포죠. 호 부름 탐나는데 제가 뺏으면 안 되나요?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주포 상당히 좋은데 좀 축구부의 메이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밥그릇을 뺏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 그건 안 될 또 것 같고요. 지키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포는. 알겠습니다. 네. 주포 이현민 전문가님이 365 플러스 팀에서 이제 주식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 시간엔 드디어 이제 처음 등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별로 전문가가 오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팍스링 TV에서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수익률 1위를 지금 와서 딱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포 이현민입니다. 제가 뭐 처음 나오니까 스타킹에는 처음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팀 소개를 안 해드리면 요즘에 좀 안 해드렸더니 365 플러스 뭐 편의점이냐. 뭐 이런 소리를 왜 이렇게 하시길래 이름 기냐. 제가 365 말씀을 플러스 한번 편의점. 드려야죠. 네. 잠깐만요. 저 편의점 낼 때 365 플러스 써도 되나요? 브랜드? 뭐 만약에 쓰시고 편의점 내면. 싶으시다면 편의점. 근데 안 상당히 되실 것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365 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이제 박노주 대표님이 이제 선물 매매를 담당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분석을 이제 그러니까 현 기관 투자자시죠. 이제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그 시황을 아주 제대로 분석해서 이제 중장기 투자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윤여민 대표님. 그리고 이제 단기, 중단기 스탠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빵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도주나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이제 주포 이현민 그리고 이미정 연구원까지 이제 네 분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이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 번 이 방 들어오면 4배씩 서비스가 들어오네요. 그럼요. 이거 일타 상당히 4P라고 할수 4P, 있네요. 네, 3P에서 거의 4P로 4P로 네. 네.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명이 주장창하는 것보다는 또 집단 지성 아니겠습니까? 또 맞죠, 각자 맞죠. 맡은 네. 분야가 또 다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 24시간 계속 열심히 돌아가는 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상당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윤여민 팀장이 현 이제 교보증권 팀장님 매크로 시황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박노희 대표님이라고 수익률대 1등 밥 먹듯이 하신 이 파생 전문가님 계시는데 이분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담당하고 있고 또 주포 윤여민 전문가님은 실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간 수익률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투자 쪽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아시겠고요. 네네. 그럼 도대체 수익을 뭘 어떻게 냈길래 1위를 차지했는지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규 아나운서님, 도대체 뭘로 수익 낸 겁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 관련주 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핫한 때 거, 네. 굉장히 이 종목이 핫한데 19.0%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공략을 하신 건가요?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공략을 했죠, 사실. 근데 한 레인보우 가지 얘기해 로보틱스. 싶은 게 있는데 1월 5일 날 매도하셨나요? 네, 1월 5일 날 매도했습니다.
아 근데 더 그렇게 올랐는데. 전혀 아쉽진 아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막 가는 기차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건 별로 안 아. 하고 제가 뭐 고점 매도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스탠스로는 적당히 먹고 나왔고 괜찮다. 사실 이 종목은 제공량 예정입니다. 제공량 예정이다. 네, 근데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주요 포인트가 삼성전자의 그 유상증자 참여 소식. 네네. 제 3자 유상증자를 삼성전자한테 대놓고 찍어놓고 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과연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포착할 당시는 어떻게 포착한 거고 매매 트레이딩 어떻게 들어가셨고 이달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1월 3일 날 매수를 했는데요. 1월 3일 그럼 또 꼴랑 이틀 만에. 그렇죠. 이제 꼴랑 오. 이틀 만에 먹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수익률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계속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갭상승해서 그냥 빵 뚫어버렸죠.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날. 갭으로 예. 그렇죠. 이날 어쨌든 590억 규모의 유상증자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이 대기업이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입니다.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오늘 또 케어로봇 오늘 맞아요, 삼성전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재료가 살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는 뭐 42,000원 정도였던데요. 네. 이게 한번 빵 뛰어서 이제 돌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눌림목이 왔는데 눌림목이 왔다가 이제 분봉상 보시면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파 라인을 이제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재료도 살아 있고 아직까지는 그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CS2023에 관련됐을 때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렇죠. 로봇이었죠. 메타버스 앤 로봇. 네, 로봇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 일정 매매도 가능하다. 이거 단기간 안에 무조건 슈팅이 한번 오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뭐 이틀 이거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추가 슈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으니까 이 이동 평균선 봐도 지금 딱 정배열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단기간에 급등이 온 종목들이 한 차례 원래 조정이 오거나 이제 눌림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수익을 딱 실현을 하고 내가 지금 정배열 이쁘게 만들어졌으니까 한 차례 눌림목 왔을 때 그때 또 차임을 잡아서 또 한 번 수익 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열차는 떠났네요. 열차는 떠났는데 네. 사실 이게 완전하게 떠났을까요? 완전 떠난 거 아니다. 네, 이 정도 급등 나온 종목은 네. 한 번은 또 타이밍 주고 갑니다. 네. 다시 탈 만한 좋아한다. 그런 타이밍이 네. 있다. 네, 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여튼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딱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향후 전망은 한번 조정받아서 자리 와서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금 짜놓은 시나리오는 네. 한 번 딱 조정 받아서 딱 재공략하는 그 시나리오 딱 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어떤 포인트가 좀 있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동평균선 정배열 딱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 급등이 너무 급하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산이 깊으면 한 번 정도는 눌림이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데 네. 추격 매수는 솔직히 말만 쉽지 손이 안 나가요. 그렇죠. 이게 손이 안 나갑니다. 손절해도 손이 잘 안 나가듯이 추경매수도 손이 잘 안 나가고 이거 한 번 눌림 오는데 그때 그 눌림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딱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그렇죠. 들어오셔야 돼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로봇 관련주 대장주예요. 이거. 그쵸, 대장주죠. 완전 대장주. 오늘 뭐 인탑스랑 뭐 급등하긴 했는데 이거 뒤늦게 후발주자고. 네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위기 끌고 멱살 잡고 하드캐리에서 먼저 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고 있어서 점점 끌려 야 빨리 따라 나와.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보통 대장주는 쉽게 안 꺼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젠지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우리가 24시간 생방송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이 방송을. 그렇죠. 지금 장이 열려 있지 않고. 예, 저희가 여기를 막 임대해가지고 이현민 네. 장관님이 이현민 주보 이현민 장관님이 네. 24시간 내내 방송할 수 없으니까 톡방에 들어오면 그 타이밍 알려주겠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톡방에 들어가느냐 김민규 아나운서님. 네, 톡방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URL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조정을 살짝 받을 때 다시 한번 재공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신
분은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CES 2023에서 우리가 주목할 코세스. 네, 코세스 우리가 CES 2023에서 뭐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 조금 주목하라고 했는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에서 AR, VR로 뭐 OLED 기판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공략했는지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세스도 1월 3일 날 매수를 했어요. 하루 만에 코세스도 또 1월 3일 날. 1월 3일 날에 그 산삼이 노다지로 걸려올 때는 아, 그럼요. 1월 그때 3일이 아주 좋은 포인트였어요. 하나 들었는데 여러 개가 딸려오는. 네, 그 중에 뭐 일단은 두 개 정도는 딸려왔다고 네. 보시면 네. 되고 1월 3일 날 매수를 했는데 이제 뭐 전일 보면 이제 약간 밑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CES 관련된 일정이 있었고 근데 네. 이날 살짝 눌리길래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CES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요 키워드 중에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랑 코세스랑 왜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LED가 이제 메타버스 그 기기에 이제 XR 기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코세스가 뭘 하는 업체냐? 이 마이크로 LED의 리페어 장비를 하는 업체예요. 리페어 장비. 이 리페어 장비가 왜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 LED가 계속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XR 기기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 산업이 커지면 마이크로 LED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리페어 장비가 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필수 장비다. 그래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메타버스가 같이 언급이 되면 이 코세스가 항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주로 타이밍에서 한 번씩 위로 올라갔던 게 네네. 경험상 누적된 축적된 그 통계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걸 보고 이제 코세스, 삼성전자 CES 나오잖아요. 네. 메타버스 이제 키워드고. 보니까 우리 주포 이현민 365 플러스의 이 주포 이현민 전문가님이 주로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데 네네. 단기 트레이딩에서 주로 포인트 딱 보니까 일정적이나 아니면 이슈가 앞으로 걸릴 거를 미리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일단 관련주들 중에 어떤 업종에서 어떤 섹터가 부각될지를 미리 계산해 놓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네. 바로 눌려서 딱 조정을 받는데 그때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올라가기 직전에 약간 눌림목이나 약간 횡보할 때 그때 기술적인 패턴을 보고 딱 잡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아, 정확하게 이해를 예,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보자면 예. 수급까지 조금 본다. 수급까지. 수급의 비밀은 혹시 아, 여기서 풀 수는 없죠. 여기서 풀 수 네, 없다. 왜냐면은 저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돼서 여기서 못 풀어요. 네. 그렇죠. 수급의 비밀은 좀 여러분 길다고 합니다. 길다고 하는데 일단 노라톡 메신저 들어가면 사실 그게 또 자세히 풀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요 수급의 비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포 이현민 전문가님이 365 플러스에서 호가 주포다. 아, 맞습니다. 수급을 잘 보기 때문에. 네. 왜냐면 단기는 또 수급 빼면 시체거든요. 수급 봐야지 단기는 수급 말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은행장 왜 올랐습니까? 외국 기관이 사니까. 그렇죠. 금융투자가 안 파니까. 금융투자 지난주 내내 팔았는데 왜 안 파니까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수급을 분석하는 거는 또 따로 방법이 있다. 하여튼 나머지는 이런 프로세스로 해서 진행을 해왔다라고 좀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세스까지 한번 봤는데 우리 김유아 사원님, 요거 말고 뭐 코세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내용 없으신가요 혹시? 코세스요? 코세스는 뭐 CES 2023 아까 너무나도 잘 알려주셔서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 뭐 하나 있다. 네, 그것도 제가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 한번 키론 얘기 한번 IP를 해주세요. 관련돼서 했는데 대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표 보시면요. 대부 시스템으로 전문가님이 12월 29일 날 매수해서 1월 5일 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10.9%의 수익률 기록하게 네.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뭐 중국발 판호 발급 이것 때문에 잡으신 약간 건가요?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중국발 판호가 일단 뭐 첫 번째긴 하죠. 첫 번째긴 하고 그다음에 이 게임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었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물렸죠. 고금리 시대에 이게 그쵸. 조금 이게 성장주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과 어쨌든 이슈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었죠. 어쨌든 중국 쪽 판호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매수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매수했던 건가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거 좀 계속 윗골이 달고 내려왔던 그 부근을 이제 12월 29일 날 뚫어줬는데 한 방에 또. 네, 한 방에 딱 뚫었습니다. 근데 한 방에 뚫어줬는데 뚫어줬다고 바로 매수하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매수해서 고점 물릴 뻔했네. 그쵸. 완전히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달고 촥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그래도 여기 좀 버텨주는구나. 양봉을 지지해주는구나. 버텼어요. 네. 그랬을 때 바로 종가 매수.
양보로 버텨서 딱 종가 매수 네. 타이밍 12월 29일 딱 목요일 요태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복합이 된 건데 네. 거래 대금이 이날 700억 이상이 터졌어요. 와, 거래량 엄청 터졌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의 힘과 이슈, 차트 그 패턴을 보고 매수를 했다. 단기적으로 딱 먹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요런 패턴. 그러니까 지금 요 패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데이비스더스가 갭으로 12월 29일 날 빵 띄웠는데 요때 급등이 쫙 나왔는데 그 급등 위에 쫙 나왔을 때 추격하지 않고 예. 가만히 있었더니 추격을 했으면 아마 물렸겠죠. 추격했으면 바로 올렸어요. 네, 이날 12월 29일 날요 장중 21%를 급등했는데 종가가 10%에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를 반납한 거죠. 근데 반납했는데 그때 종가에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날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튀었고 그래서 여기 매수의 힘이 있다. 네. 약간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 판단인 것 같네요. 포인트는 어쨌든 빠지긴 했지만 그 돌파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한 번 있다. 이 차트 이 네. 패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갭으로 뛰었을 때, 네. 갭으로 뛰었을 때 그 갭이 무너지기 전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갭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원래? 아니 요 정도까지만 풀고 네. 더 맞죠. 왜냐면 제가 보는 몇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 하나 더. 나머지는 네. 이제 노란 톡방 안에서 풀어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그 노란 톡방에서 근데 노란 톡방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츰차츰 언박싱하는 느낌 제가 언박싱. 풀겠습니다. 예. 약간 새 선물 받았는데 예. 새 선물 받았는데 빨리 풀지 말고. 빨리 풀면 맞아, 재미없잖아요. 빨리 풀어봐야 네. 여러분 갑자기 모든 걸 천천히 습득해야지 한 번에 다 풀어서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탈나요. 탈납니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더 큰일 납니다. 고점에 물려요. 성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럼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언박싱하는 것처럼 한번 가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김민경 사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하시면 배 아픕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이슈 이 세 가지를 모두 분석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주까지 포착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28분 정도 남았는데요. 노란 톡방 28분 안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한번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법들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봤던 거잖아요. 네, 이미 지나간 필요 네. 없어요. 네. 앞으로가 어떠냐 중요하죠. 네,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민경 사원님이 네. 또 준비했다는데 질문 한번 어떤 질문 준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한번.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우리 증시에도 강하게 훈풍이 있었는데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만 갖고 올해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여는 총재들의 연설도 있고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있는데 1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양호하게 좀 나왔으나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이 됐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이제 3대 지수가 한 2%대 상승률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피 거의 이제 상위 종목들 이 굉장히 큰 총 폭으로 상위가 올랐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아까도 이제 김정철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기관이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 전환을 딱 했다. 3조 원 팔아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매수를 딱 해주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이제 오늘 이 상승세의 좀 흐름을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12일 날 12월 그 미국 12월 CPI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배드 이스 굿, 굿 이스 배드라고 하죠. 네, 요즘에 맞아요.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시장이 오히려 지표가 오히려 좋으면 시장이 안 좋고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bad is good이 아니고 not bad is good이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적당히 만들었잖아요. 네, 나쁘지 않다 정도가 돼야. 왜냐하면 이 예상치보다 너무 상회를 하거나 너무 하회를 하면 사실 하회를 한다면
올해 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잖아요. 경기 침체로 맞아요. 생각하죠. 예. 그리고 경기 침체로 생각을 해서 좀 우려감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긴축 정책에 대한 또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낫베리 굿으로 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을 조금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not bad is good. 일단 not bad is good이다. 네. 새로운 유행어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t bad 살짝 is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봐야 아무 소용 없고 네. 너무 못 나오면 또 침체고 적당히 조금 덜 나와라. 네, 약간 그 이런 정도, 거죠. 네, 그 정도 적당히 살짝 뉘앙스입니다. 덜 나올 경우가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데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추가로 있다면은 네, 그러면 코스피가 네. 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간다면요. 네. 좀 반등이 좀 나온다면 좀 어느 정도 좀 선까지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 1월까지는 어디까지 한번 보면 좋을지 좀 코스피는 대충 사실 이제 좀 잡아주시면 어떤가. 예. 저는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1월 달에는 그래도 약간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봤을 때 그래도 2,400포인트 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400 거기서 포인트. 2,400포인트를 이제 뚫어주면 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2,400포인트에서 이제 약간 저항을 맞으면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400포인트의 코스피 지수까지 한번 열어놔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 드렸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올해 1월에는 사실 지수가 2,180까지 밀렸다가 이거 2,400포인트까지 반등이 혹시 나올 수도 있다. 네네. 대신 2,400포인트를 뚫지 못하면은 다시 좀 박스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제 사실 지표 중에 많이 남았죠. 사실 CPI가 제일 중요한데 CPI 남았고요. 아직 실적 발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좀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지수 전략 좀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토미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신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민경 사모님 한번 참여방법 안내와 함께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안겨다 주시는 분입니다. 수익률표 다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지수 전략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재료가 있는, 힘 있는 재료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데브시스터, 그리고 코세스 같은 이런 종목들로 19.0%, 10.9%, 5.3%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로봇 관련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미 수익을 내셨는데 로봇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초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현지 시간 6일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또 다른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유일 전체적으로. 로보틱스도 있고 뭐 오늘 원래 많이 제가 올랐던 예전에 우리 주포 이현민 장관님하고 네. 한번 종목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아, 네, 제가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밀었고 네,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이 유일 로보틱스를 밀었는데 네. 바뀌었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저는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이미 매도해버렸고 이현민 전문가님은 그때 그때 이미 네.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죠. 네. 결론은 제가 먼저 갖고 나왔지만 저는 수익을 못했다는 거. 저는 유일 로보틱스 저 그 기억납니다.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좋은 종목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고 유일 로보틱스 2등주예요. 어. 근데 유일 로보틱스가 그때 자리가 좀 더 좋아서 자리가 좀 더 좋았어요. 네, 좀 더 좋아서 자리가 좀 더 좋고 이제 뭐 시총 대비 좀 더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냥 수익 내고 나오긴 근데 그러면 이제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또 네. 오늘 그냥 인탑스가 사실 삼성전자 로봇 하면은 주문 성형 전부 다 OEM 다 되니까 오늘 인탑스가 오늘 급등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늘 인탑스 말고 또 아직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 중에 이슈가 아직 안 받은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네. 로봇 관련주 이거 말고 혹시 좀
괜찮은 정보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사실 오늘 엄청 많이 올랐던 휴림 로봇 같은 아 슈림 로봇 그런 아. 휴림 로봇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이거 않나. 너 약간 너무 고점 아닌가? 너무 들어가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사실. 네. 예, 이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당장 좀 갖고 놀 수 있는. 네, 아 내일 당장. 논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은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트레이딩 네. 슈림 관점이요? 로봇이요? 네, 트레이딩은 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의 뭐 28.5%, 뭐 고가가 지금 29%까지 갔었죠.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분봉상 흐름을 보면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끝까지 뭔가 올려주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초반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딱 보고 있다가 진짜 짧게 뭐 한 3%, 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장 초반에 그냥 갑자기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흐름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데 그쵸? 휴림 로봇은 어쨌든 조금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니 조금 더 그쵸, 지양하실 이건 필요는 있습니다. 고수급이죠. 예. 네, 요거는 고수급. 근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는 부분은요. 휴림 로봇이 오늘 거래 대금이 1,900억이 들어왔어요. 아. 1,900억 정도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눌림목 자리가 왔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약간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최근 거래량 중에 한 8월 이후 거래량은 최고네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거 말고 슈림 로봇 약간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뭐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 로봇 휴림 관련. 로봇 좀 뭐 하시는 분들. 네, 자, 제가 볼 때 로봇 관련주들이 뒤늦게라도 나주시면 로봇 좀 해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올라갈 때 지켜보니까 배 아파 죽겠거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진짜 요 슈림 로봇 보면 진짜 막 뭐 뚜껑이 열린다 이런 분도 계세요. 속이 보니까. 쓰리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 딱 매매 스타일은 네. 애매한 것보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차라리 다시 재공략한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추가로 더 있는데 그거 알려줄 바에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공량하는 게 나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네. 약간 요렇게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재공략을 할 거고요. 뭐 로봇주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 후발주자로 많이 못 가고 있고.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일단은 사실 실적이 찍히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잡아가지고 이제 또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보유하셨는데 네.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유일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 로보틱스는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그거보다 이제 그게 고게 제가 그때 얘기할 때 거의 9월 10월 때쯤이었잖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딱 그때쯤입니다. 작년 그때쯤이라 지금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봐도 별로예요. 이제 요즘에는 좀 너무 밀렸잖아요. 네. 나 많이 밀렸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근데 많이 안 올랐다는 뭐 메리트 있는데 그쵸. 네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대장주하는 게 낫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 오히려 대장주가 갈 땐 더 잘 가니까 그러고 빠질 때는 최대한 버텨주고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번 더 재공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따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 가르쳐주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다른 거 가르쳐줬다고 하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한 사람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화제. 네, 화제, 그쵸, 화제로. 화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톡방 빨리 들어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일단은 때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저도 그럴 바엔 차라리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에브리봇이나 뭐 이런 것들 오늘 SPG 물론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상당히 사랑하는 로봇 관련주긴 맞아요. 해요. SPG가 근데 SPG가 올라봤자 그냥 12% 올랐어요. 아.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40% 갈 때 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PG가 답답하다. 아 근데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하죠. 좋은 종목인데 네. 너무 답답하다. 네. 이거 어느 세월에 가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눈에 가긴 합니다. 왜냐면 빠르니까 일단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대장이라고 또 삼성이 투자했으면 그렇죠. 아, 그쵸. 삼성이 투자했는데 거기가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할 되죠. 쉽지가 않죠. 망할 거에 투자하면 삼성도 거기 투자했는데 휴지가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럴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좀 약간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으로 보시면은 주로 그쪽으로 좀 봐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네. 그럼 우리 김인경 아나운서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재공략을 또 원하거나 로봇 관련주 전체적인 걸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주시고 세 번째 질문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도 함께 들어가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 매도 이 정확한 타점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 모든 종목들의 그런 해답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번 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번 더 눌림목 있는 자리에서 공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9.0% 수익 이미 이틀 만에 챙기신 전문가님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매수 매도 정확한 타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질문은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 코로나 PCR 검사를 폐지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항공, 여행, 그리고 또 화장품도 있고요. 네네. 이 중에서 조금 유망하게 보시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는 다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 다 외부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들이 이제 다 걷어지기만 한다면 사실 거의 다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갔냐 아직 못 갔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이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이왕 만약에 이 섹터를 고를 때는 그래도 그 억눌려 있던 심리가 조금 더 폭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다 회복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 회복이 아니고 좀 더 폭발할 수 있는 그 섹터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즘 저는 여행 쪽 여행하고 아, 항공 여행, 이쪽을 좀 항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LCC 쪽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 주변에 너나 나나 없이 다 여행을 가요 사실. 다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도 많이 가고요. 추우니까. 일본 동남아 많이 가고 그렇죠. 요즘에 TV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틀 트립 이런 여행 프로도 요즘에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다시 해요, 하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제일 부러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래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저는 여행 가서 먹고 싶은데. 혹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신가요? 아니요. 저는 동남아가 못 먹습니다. 아니, 뭐 향신료에 좀- 일가견이 못 있으신데. 먹어요. 근데 먹는 거는 동남아 음식은 못 먹는데 일단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정말 다 때려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 TV 방송이 안 나오고 좀 생방 안 하고 좀 네, 여행 안 돼요, 가고 안 돼요. 그건 안 본부장님. 되실 것 같고요. 본부장님 안 예, 이 됩니다. 자리에 지켜주셔야죠. 네. 그런 거 좀 잠깐, 네. 잠깐 한 일주일 정도만 그런 거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보면은 여행 가고 싶은 이런 잠정적인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억눌려 있던 이 수요들이 폭증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섹터는 제가 볼 때 약간 항공 쪽에서 항공 쪽. 거기서 이제 LCC 그죠, 쪽을 LCC.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LCC 항공 쪽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 약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웃바운드인데 그 네네. 인바운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약간 면세점 쪽은 어떨까요? 면세점 아웃바운드, 좀 인바운드 좋죠. 둘 다인데. 면세점 좋습니다. 면세점도 면세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명품 쪽이 사실 많이 안 판다고 하더라고. 많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시. 또 근데- 그래요? 근데 저는 안 팔린다 그래서 이번 주 백화점을 가봤어요. 네. 어때요? 샤넬 갔는데 대기가 200번이에요. 어. 똑같아요. 그 샤넬 지표 아닙니까? 샤넬 바뀐 지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바뀐 거. 그 대기가 200번이 좀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왜냐? 안 사고 나오니까? 물건이 없어요. 다들. 아. 가봐야 어차피 없으니까. 재고 좀 정확히 좀 얘기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가서 대기하기 전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재고 있는지부터. 굳이 왜 그거 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샤넬을 자주 가시나 봐요. 요즘에 좀 많이 가봐요. 오. 요즘에 엘베 땡도 한번 가보는데 네네. 좀 줄이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세점에서 많이 사는 수요도 있다고요. 그래서 네.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일반 매장에 사는 것보다 해외 여행 가기 전에 면세점 들려서 먼저 한번 사는 수요도 좀 많다 그러던데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조금 줄이 좀 덜 서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면세점 호텔신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라. 호텔신라 굉장히 좋게 봅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네. 업체들은 저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다. 네,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저거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근데 그 좋게 타이밍 보고 있다. 그럼 LCC 관련 좋다 그러는데 LCC 중에 뭐가 제일 좋게 보세요? LCC 에어부산도 뭐 있고, TV도 대장은 있고. 사실은 뭐 제주항공이라고 봐야죠. 아, 네.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주항공 네. 지금 차트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제 11월 22일 날 저점 찍고 계속 올렸는데요. 올리고 나서 사실 이제 한 차례 이제 약간 조정을 봤는데 이 조정이 완만해요. 완만한 조정에서 다시 올리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 상승 추세에 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 쪽 리오프닝 뭐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무조건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남아 쪽이나 이런 지금 그리고 날씨도 지금 한국 춥잖아요. 네, 그렇죠. 동남아 쪽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LCC 쪽에서도 그래도 대장주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제일 먼저 많이 잘 튀고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조금 더 올라서 다른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주를 보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그쯤 돼서 일단 대장도 좀 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주항공 괜찮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 빼놓고 그럼 카지노 어떻습니까? 카지노 카지노는 좋아요. 일단 인바운드인데. 카지노는 좋습니다. 카지노는 뭐 일단은 당연히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네, 그 파라다이스 다들 좋아하시지 네, 않습니까? 파라다이스가 네, 네. 저는 좋은데 못 들어가서 제가 아, 들어가고 파라다이스. 싶은데 진짜 강원랜드밖에 못 가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파라다이스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라 파라다이스 좋게 보고 계시다 보니까 최근에 각국 조사를 했는데 여행 중에 전 세계 여행 중에 가장 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 일본에서 전체 1위가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이요? 서울이 좋긴 왜요? 좋죠 뭐. 일본 사람들 그렇게 서울을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본 많이 가는데 그렇죠. 일본도 서울 많이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서로 약간 해묵은 나쁜 감정도 조금씩 네. 사라지지 않았나. 그럼 이제 요런 인바운드 관련주와 아웃바운드 그다음에 LCC 전체 합치고 나왔을 때는 LCC가 그래도 최고다. 일단은 LCC를 저는 네. 먼저 보고 있습니다. LCC 근데 먼저 이 파라다이스나 뭐 면세 관련주들 네. 항상 계속 보고 있죠. 이게 타점이 나오면 저는 매수를 이제 하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는 뭐 지금 나와서 지금 제가 바로 타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장중에 보고 있다가 오늘이다 했을 때 그럼 요거 만약에 어떠세요? 엔터. 엔터? 엔터도 최근 굉장히 이슈 많이 최근에 받았잖아요. 홍백가 합점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쵸, 일본 그쵸. 프로그램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엔터도 리오프닝으로 약간 수혜는 아닌가. 엔터는 저는 꾸준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그거 아니어도 좋게 본다. 예, 그거 아니어도 엔터는 아. 사실은 뭐 혹시 그럼 우리나라 안 좋게 케이팝 보고 계신 종목군이 있을까요? 그건 많죠.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리오프닝 빼고는 솔직히 다 별론 것 같아요. 지금은 리오프닝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먹잇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 그중에 일단 제일 먼저 공략할 거는 일단 LCC다. 일단 LCC 먼저 갑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여행사 관련주는 딱 실적을 보니까 잘 나왔던 실적이 최고 많이 해봐야 200억에서 3,400억이에요. 하나 투어가. 근데 LCC는 그 금액 그 영업이 규모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냥 뭐 1,000억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하나 투어는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LCC 관련주 그거에 비해 덜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LCC 관련주들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LCC 관련 중에 제주항공 도대체 어떻게 매매할 건지 안 알려줄 제주항공이 거면 이제 빨리 톡으로 넘기고. 안 지금 못 알려줄 알아들어요. 건가요? 왜냐면 네. 가격 전략이 있는데 아.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안 돼요. 이거는. 가이드 얘기는. 요거는 톡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얘기할 거였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히든 종목이 제주항공은 아니죠? 다릅니다. 설마요. 또 다른 제가 거야.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구나. 예, 히든 종목은 다른 또 종목이기 저는 또 때문에. 재탕, 삼탕, 사탕 아예.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죠. 또. 저는 아니, 사골은 아니군요. 좋아하는데 사골은 제가 갖고 좋아하는데. 오진 않아요. 예. 사고를 좋아하시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참여 정보 안내하고 빠르게 한번 히든 정보 한번 알아보시죠, 뭐. 네, 이 제주항공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히든 종목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네. 거 들고 오셨나요? 히든 종목 일단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 OTT 관련주이긴 하거든요. 사실 계속 최근에 뭐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드라마가 잘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요. 많이 근데 올라오고. 그 OTT는 재료가 소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후발주자를 제가 찾았죠. 오. 그래서 후발주자를 찾았는데 이미 이전에 다른 걸 찾아놨지만 그건 네. 이미 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은 사실 이 드라마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더글로리 혹시? 네? 더글로리인가요? 더글로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그래요? 아니 어디 관련주라고 하길래. 근데 어디- 더글로리가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더글로리 대찬성. 더글로리는 대단하네요. 무조건입니다. 저딱 틈과 동시에 한숨 안 자고 그냥 다이렉트로 왔어요. 저도요. 네. 요즘에 다 와, 주변에서 보는 네. 그거 봤어? 맞아요. 아니 봐. 안 봤어? 보고 있는데 봐. 봐. 네, 맞아요. 저도 1화 대단합니다. 보고 나서 계속 봤습니다. 근데 1화에 보시면 그 욕이 좀 나와가지고 사실 그치, 조금 좀 나오긴 하죠. 하는데 그래도 또 네. 그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시즌 1이 끝났어요. 근데 시즌 2가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뭐 공개가 뭐 예정인데 그때 이제 언제 예정할지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이고 사실 요즘에 K 드라마 한국에서만 끝난가요? 아니죠. 이게 상당히 중국이 그쵸. 넷플릭스를 못 보는데 중국이 3억 8천만 조회가 나왔대요. 이거 도둑식청. 아니 어떻게 중국은 도둑시청. 넷플릭스 보지도 않는데 3억 8천만 조회가 나와요 더글로리가. 도둑시청이라고 오늘도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은 중국 사람들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원래.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관련주이고 이 더 글로리 제작사가 화인단 픽처스인데 이 회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다. 그래서 수혜를 제대로 지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작사 관련주다. 네, 제작사 관련주입니다. 제작사 관련주다. 저는 네네. 이거 하나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네. 저는 그 아역 중에 네. 그 메인 빌런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아역으로. 네, 신인. 네, 그분이 저는 그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분이 예전부터 좀 뜨긴 떴네. 맞아요. 그분이 어디 소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네.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분이 향후에 빌런으로 많이 활동하지 않을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 나오셨나요? 일단 히든 종목은 하나죠. 하나 네. 아까 제주항공도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꼭 그런 걸 떠나서 플러스, 들어오시면 꾸준히 네.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다. 뭘 네.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모른다.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이번 연도에 좀 많이 뭔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드릴 예정이어서 그냥 들어오시면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악육을 해도 제가 우리 주포 이현민 전문가님의 그 OTT 성향을 좀 잘 알아요. 네. 왠지 더글로리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더글로리 얘기할 것 같은데 그 화인단 픽처스라는 제작사를 지분 100% 들고 있다. 이거 지금 요즘 더글로리가 그 어마어마한 게 김은숙 작가님. 맞아요. 김은숙 작가 한편하시죠. 저는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미스터 선샤인. 내내 10화 넘어가기 시작 때는 매일 화보 펑펑 울었어요. 네, 맨날. 자주 우시잖아요. 네, 드라마 보시고. 그거 혹시 악어의 눈물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살짝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일단 그 화인단 피처스의 제작사 지분 100% 갖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어떻게 보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더글로리 시즌 1이 끝난 게 아니라 시즌 2도 있다. 그럼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있다. 요 포인트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신 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민관 아나운서님. 네, 이렇게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약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이렇게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되게 처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음에 혹시 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마지막 인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나왔는데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 아. 조만간 더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65 플러스 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뒤에 지원군이 있습니다. 이 지원군들과 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